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에 함께합니다. 자, 오늘 저녁이면 또 비가 내리겠네요. 밤사이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새벽이면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요즘 굉장히 가물면서 좀 화재 위험은 높지 않았습니까? 이 단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11도고요. 낮 기온 20도로 평소 기온보다는 낮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한지문화제가 5월 1일부터 열립니다.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열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원주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한지 육성 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이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문화재단은 시민들을 위한 색다른 재즈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또 지역의 명소에서 열리는 이 재즈 공연, 그 소식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교육청이 종합대책 수립에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기초학습지원단, 협력교사제, 온라인 튜터 등 이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분야별 중장기 대안들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중진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사업들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골프장 이용객 수가 4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는 지난해 도내 골프장을 찾은 인원이 440만 6천여 명으로 2019년보다 70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의 9개 광역권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로 이 골프협회는 코로나로 해외 골프가 제한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 지역을 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원주 한지문화제 상당히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또 축제 사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자, 올해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준비를 더 했습니다. 당장 이제 이번 주말부터죠.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열린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함께 또 한지 육성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한지문화재위원회 이성경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원주 한지문화재 이번 주말부터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예.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네, 거의 지금 설치는 다 되어서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는 이렇게 리허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리허설도 하고 굉장히 마지막 준비 작업으로 네. 이제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 축제의 주제하고 기간 좀 네.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축제를 하고요. 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즐길 수 있게 투 트랙으로 이제 준비해서 하이브리드형 축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의 주제는 이제 판타지아입니다. 그래서 축제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찾아주시면 디지털 라이팅 아트를 또 처음 선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전통과 빛과 예술이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광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전체 이제 행사장이 원주에는 바다는 없으나 바다의 분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설치 미술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이전에 축제에서 막 볼 수 없는 새로운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디지털 라이팅 아트 올해 또 이제 핵심 테마로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고요. 예. 디지털 라이팅 아트는 그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산업 기술과 전통 예술을 접목한 기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약간 축제장은 그 정원이고 이제 언덕이고 전시장은 있으나 네. 축제장 밖은 수천 마리의 그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쳐서 다니고 그리고 빛이 이렇게 우러나고 그다음에 해저 터널이 있고 이래서 현대 기술과 조화된 전통 예술을 다시 한번 선보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동시에 이 하이브리드형으로 이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정말 이게 따로 놀면 또 안 되고 또 같이 화학적으로 결합되면서 이 축제에 어떤 시너지효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에 최우선의 방침을 뒀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축제 그 닷새 동안 수많은 인파가 몰렸으나 올해는 이제 한 달 동안 사전에 예약된 분들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박을 이뤘던 한지 키트는 양과 질을 대폭 그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네. 특히 이제 원주 시민을 위한 한지 키트 코너가 있고요. 그래서 원주 시민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키트를 받아서 그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주 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그 워킹스로 이런 방식으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상의 바다, 꿈의 파도, 또 말씀드린 빛의 해저 터널이 있고요. 그리고 네. 작년에도 선보였던 종이의 숲이 또 색다르게 이제 선보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한지를 이렇게 대중화시키려고 처음 선보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 네. 시간 빠르네요. 작년에 그 한지문화재 소식 전하면서 한지 네. 키트가 정말 7분 40초 만에 매진되었다. 하면서 이제 놀라게 됐었습니다만은 그게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작년에 한지 키트가 몇 개 정도 준비되었었죠? 작년에 저희가 뭐 수량은 많지 않으나 2,500개 정도 되고요. 2,500개. 예, 근데 이제 전국에서 한꺼번에 몰려서 사실은 이제 원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원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몇 개 저희가 만들어서 이 코너에는 외집분들이 참여할 수 없게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더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 5천 개 준비된 겁니까? 그 이상 됩니다. 그 이상으로 굉장히 네, 많이 네. 준비했군요. 예. 네네. 이제 5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또 선착순으로 이제 접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한지 제기차기 붐이 이렇게 원주에서 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림프절 활성화시키는 운동이기도 하고 옛날에 조상들이 이제 허리 아플 때 이렇게 운동했던 그 제기차기입니다. 그래서 제기차기는 또 그 무료로도 많이 보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생활 속에서 한지를 대중화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겠다. 이래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도 알겠습니다. 있고. 예. 예. 자, 근데 뭐 축제 기간이 한 달 내내입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네. 행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을까요? 온라인 행사가 작년에는 진짜 오프라인보다 힘들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반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에 많은 시민들이 지쳐 있고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뭔가 위로와 희망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전시 행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돼서 시간당 100명씩만 저희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전시는. 예. 그래서 그 길게 축제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문화에 좀 참여하고 뭔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게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오랜 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무탈하게 많은 네. 분들이 즐길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인데 네네. 정말 둘 다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마무리 될 때쯤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방송 연결해서 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더군요. 그 원주시가
네. 이 정부에서 선정한 한지 육성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크게는 이제 지자체 원주시가 한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시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원주 한지의 수요처를 좀 발굴하는 것, 그리고 한지 콘텐츠 산업을 좀 육성하는데 원주시가 좀 미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를 공공기관 내에서 촉진하는 게 우선적인 일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원주 한지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그러한 플랜까지 아마도 그 정부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지자체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 8곳이 선정되었더군요. 네네. 서울 종로, 경북의 문경, 전북의 전주시 등 이 전국 8곳인데 네네. 이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 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올해는 올해 축제에서는 저희가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으로부터 저희 축제 프로그램비로 한 4천만 원 지원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년 축제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차로 4천만 원 받고 네. 이후로는 또 국제 행사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구체적인 예산은 이제 매년 좀 차이는 있겠으나 하여간 정부가 한지 수요 확충 저변을 좀 넓히고 이러는데 많이 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지의 어떤 수요를 좀 더 이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지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뭐 상장이라든지 편지지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개발 등이 좀 더 본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원주는 지금 13개 혁신도시의 국가 유관기관이 있고요. 이 기간 내에서는 일단 원주 한지를 가지고 상장지를 제작해서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해는 한지 키트 대박난 한지 키트는 1년 내내 저희가 상품으로 키트를 제작해서 또 보급해서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선보이는 키트가 1년 내내 또 학교나 또 어린이집이나 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주 한지 산업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또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말부터 열리는 한지 문화제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정리하도록 하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지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축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축제를 준비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느 공간에서든 축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한지문화체위원회 이성경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달 17일부터죠.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시내에서 거의 웬만한 도로는 50km 또 30km로 속도 제한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좀 많은 분들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또 우리가 또 함께해야 되지 않겠냐는 또 목소리도 있고요. 아무튼 일선 현장에서 정착이 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안전속도 5030 이달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그 사업 내용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원주시는 작년 9월부터 이 안전속도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17일부터는 비교적 큰 도로들을 제외하고는 시속 50km로 낮추고 생활도로는 30km로 낮추면서 전면 시행이 된 것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이 되었고요.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 주요 간선도로인 북원로, 서원대로, 시청로 등은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고려해 현행 제한속도 60km를 유지하고요. 원문로와 봉화로, 남원로 등 20개 도로는 5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권이 밀집되어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 일원 원일로, 평원로, 무실로 등은 제한속도가 30km로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교통 표지판 및 표시체계 정비를 비롯해 속도관리구역에 안내용 통합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30km 구간 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높여 감속 및 저속 운전을 유도하는 등 시설 개선에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진아 경위에게 듣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또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적용하여 도심부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시속 60km, 50km로 구분하여 총 24회에 걸쳐 일반 차량 주행 실험 결과 약 45분 운행 시 시속 50km 차량이 평균 1분 36초가량 늦게 도착하였고 18회 택시 주행 실험에서는 22분 정도 운행했을 때 평균 1분 51초, 요금은 106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차량 정체 및 택시요금 손실 편차가 미비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여기 실험에서 나왔듯이 정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보다는 또 보행자 사고 예방이 더 이익이 더 크잖아요. 줄여서 운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자, 속도를 줄였을 때는 교통 체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작 실험을 통해서는 그렇지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박진아 경위의 목소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모의 실험 결과 교통체증의 심화 정도가 굉장히 미미했던 것도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북원로 등 관내 주요 간선도로 3곳의 제한속도 하향 효과 평가 결과에서 통행속도는 오히려 17.4% 증가하고 지체시간은 3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60억 원의 편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속도 제한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지정체를 덜어주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신호 주기를 160초에서 170초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제일 크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이미 교통체증이 있는 곳을 더욱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헷갈리게 어디는 이 속도로 하고 어디는 저 속도로 하고 하지 말고 일관성으로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속도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러니까 동참을 해야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조금 세부적으로 좀 약간 손보아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느낀 점은 특히나 저쪽에 강변로 쪽에서는 거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근데 거기를 50km를 하면은 하나 지키는 사람은 거의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조금 속도를 50km가 아니라 거기는 한 70km 정도로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행 초기니까 일괄적으로 50km 이렇게 아니라 특히나 정치들 강변도로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게 하행 조정됐다고 해갖고 그 몇 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 하행 조정하는 그 단계에서 좀 잘못된 게 학교 앞이라고 해갖고 30km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4차선인 경우에는 또 그게 60km로 돼 있어요. 다 똑같은 4차로에서 왜 30km가 있고 60km가 있느냐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는 헷갈려갖고
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60km면 60km, 30km면 30km 이게 돼야 되는데 감이 안 잡혀요. 일관적으로 해야지만 사람들 머리 인식하기가 좋고 딱지를 안 띄지. 예, 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과속 또 속도로 인해서 교통사고 좀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것은 또 우리가 충분히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운전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감 자료 분석 결과 치사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평균 4건당 1명의 사망자를 낸다고 하는데 이는 운전자들이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제도 도입되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없던 것이 생긴 거니까요. 조금씩 또 우리 운전자분들, 또 시민들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만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문화재단이 원주 지역의 여러 명소에서 색다른 재즈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장소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 또 궁금한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의 조혜진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연이 재즈 인더 원주예요. 원주 안에서의 재즈입니까? 좀 굉장히 색다른 공연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공연이고요? 지금 기획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요? 네,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의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리두기와 격리된 상황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매개체인 이 문화예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문화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집에서 즐기는 문화로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변화의 시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기존 제공되었던 문화예술의 분야를 이 음악의 장르 중 재즈라는 장르 그리고 이 재즈라는 장르가 위로의 정서를 좀 담고 있어서 이 장르를 통해서 시민들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 공연 굉장히 특이한 것이 원주 지역의 명소에서 또 음악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뭐든지 7번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이제 이 행사가 또 공연이 열리는 겁니까? 네, 저희 재즈 인 더 원주 사업은 원주의 문화예술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재즈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잔잔한 재즈 선율과 함께 봄을 맞은 이 원주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뮤지엄 산과 강원 가명, 그리고 방곡역, 치악산 국립공원, 그리고 거돈사지, 용소막 성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산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총 7회 공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뮤지엄산과 강원 가명, 방곡역, 치악산 국립공원, 거돈사지, 용소막 성당, 남산공원. 정말 일부러라도 또 가야 되는 곳들이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네. 이제 뮤지션들, 또 연주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참여 밴드, 참여 뮤지션 어떤 분들입니까? 네, 이번에 저희 재즈 인 더 원주에는 지역 공연팀으로는 이제 YDM 밴드와 헤비치 밴드, 그리고 어뮤즈, 그리고 다른 관내 지역 팀으로 한도라 밴드와 문밴드, 커먼그라운드, 재즈 메신저 공연팀의 공연을 현재 무관중 온라인 콘텐츠로 촬영하고 업로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직관이라고 하죠. 직접 관람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현장에 이렇게 궁금해서 오시는 시민분들 몇 분은 관람은 저희가 이제 통제하에 가능하신데요. 네. 일단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 되는 것인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원주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5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7시에 저희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5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7시요. 좀 월요일을 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직접 이 직관은 좀 약간 힘들더라도요. 또 원주의 명소에서 또 이 봄과 여름을 정말 이렇게 걸쳐 있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 굉장히 선선한 때 좀 함께 이런 그 음악들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함께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문화재단은 문해진흥팀의 조혜진 팀장이었고요. 자, 4월 29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